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긴급 담화문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학교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요 전철안에서 그 담화문을 들었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또 어떤 대목에서는 그렇지 전철안에서 순간적으로 그렇지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서 참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지금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또 제가 어제 마지막 방송하면서요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48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긴급 성명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의 담화,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알리는 거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나요? 조국 그 자녀 아이들 학교 그 자녀 교육 비리로 2019년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실형을 받은 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오늘 2년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법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조국은 아마 2, 3일 내로 수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부로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갔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대표직도 날아갔습니다. 당원도 상실된 것이죠. 그리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지휘관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또 새로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원래 검사 출신으로서 친윤계 좌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에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대통령이 내란죄를 졌다. 내란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이도 검사 출신인데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헌법학자들이나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헌법학자들이나 그리고 사법부에 종사하는 법관들, 판사들, 또 검사들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내적으로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긴급 담화문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국민들 눈높이에 적절한 표현을 하셨고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헌법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입사당에 들어갈 때 진짜 아무 사고가 없이 질서 유지를 해라. 그리고 군인들이 사병이 간 게 아니죠. 부사관 이상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탄도 없었습니다. 비무장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해라. 만약에 진정으로 대통령께서 진짜 계엄을 선포했다면 병력 수천 수만 명
투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다 끊고 방송 끊고 장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반국가 세력인 종북 세력을 없애야 되겠다. 참 이런 일념으로 얼마나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심사숙고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겠다. 이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 아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검찰청에 고소고발해도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하면 기각을 당하니까 압수수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노태학 위원장 범법자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그 누굽니까? 친구입니까? 김용빈 사무총장. 자, 이거 선거관리위원회 범법자다. 그리고 제가 지난 2023년 국정원에서 자료 나올 때 제가 언론에다가 칼럼을 많이 썼는데 제가 쓴 글이 다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한 것도 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밀번호가 말 1, 2, 3, 4, 5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해킹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데도 그 가는 노선이 북한 해킹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해킹이 한 7천 몇백 명이 말이죠. 전문적으로 해킹 요원들이 있습니다. 정찰국에서요. 그런 제가 칼럼도 쓴 일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22조에서 선거 끝나고 후보들이 선거 소송을 해도 원고는 후보자고 피고는 지역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고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들이기 때문에 다 선거소송 기각당하고 각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때 저 역시도 김동수 음모론자다 이렇게 질투를 받았는데 이번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야, 저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단 말이야? 아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 뭐가 아쉬워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임기 끝나면 되는 겁니다. 여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이런 비상계엄을 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그동안에 있었던 2년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감이 가는 게 그 내용들을 이미 저는 칼럼도 쓰고 방송도 하고 국민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했는데 오늘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 너무도 기쁜 눈물을 흘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족들, 친족들을 다 비리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회피하고 그래서 나중에 국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를 서버를 조사해 보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국정원 김기현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직보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그 소리를 검사 시절부터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국정원에서 한 이야기니까 사실이구나.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속 염두에 두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 실체가 다시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포렌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포렌식은 간단한데 지금 그 많은 데이터를
포렌식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미 부정선거 다 드러났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지금 기절초풍할 겁니다.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예, 이재명, 박찬대, 3대 여인방 있죠? 전현희, 이현주, 또 누굽니까? 추미애, 다 낙선자입니다. 내가 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포렌식이 안 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 발표한 내용 그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투표할 때요 20초 간격으로 한 사람이 와가지고 투표할 때 그 투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뽑아주잖아요. 신분증 확인하고 그게 20초 걸립니다. 자,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투표로 왔습니다. 20초. B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20초.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 00분, 00초. 20초.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40초.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60초. 그런데 부정선거 투표지를 넣었다? 하나 넣는데 3초입니다. 63초가 되겠죠? 한 사람이 진짜 왔습니다. 83표. 83초.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103초.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123초. 그때 세 사람이 왔을 때 또 한 사람이 가짜 투표를 넣습니다. 126초. 바로 126초는 2분 6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만 나와도 간단하게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3,553개 동이 있지요. 예. 서울에는 425개 동이 있고 전국에 3,553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서 아무거나 추출해가지고 사전선거를 어떻게 했느냐 그 시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실체를 밝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것이 터질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명단이 터질 겁니다. 바로 저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옛날에 제가 방송했던 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분은 낙선자, 이분은 몇 표가 졌다. 예, 다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음 달입니다. 1월 20일 날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요. 취임하게 되면 엄청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세계적인 주목이 받을 것입니다.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한 미 대사관도 그러니까 대사 주한 미 대사도 아마 새로운 사람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더불당 체제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일, 한미일 그러한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존속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이것을 밝히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이 저희를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이러한 좋은 소식이 오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오늘 범법자는 당연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국이 2년 실형으로 구속됐습니다. 새로운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새롭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끝장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토요일날 대통령께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무가 정지되고 만약에 각하 기각이 되면 다시 대통령은 원대 복귀할 수 있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